안녕하세요. 정보박사 김광섭입니다. 자, ITQ 엑셀 최신 기출문제 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ITQ 엑셀 2016 버전으로 2022년 5월달에 진행된 정기검정 1교시 문제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장 환경으로요. 바탕화면에 있는 ITQ 수험제한 프로그램 더블클릭하세요. 따닥. 자, 수험번호만 입력하고 로그인하라. 수험번호는 8자리 숫자로 되어 있고요. 시험장에 가실 때 꼭 수험표를 출력해 가셔야 돼요. 입력한 수험번호를 복사하신 다음에 확인 누르는 걸 추천드리겠고, 맞느냐? 예. 자, 컴퓨터가 비활성화되어지는 타임은 문제지를 배포하는 타임입니다. 문제지는 A3 용지, A4 2장 합쳐져 있는 큰 용지 한 장이 문제지로 배포가 되어집니다. 양면 인쇄되어 있고요. 과목이 섞여진 시험 보기 때문에 엑셀 시험 보시는 분 손드세요. 네, 엑셀 문제도 배포받고 파워포인트 시험 보시는 분 손드세요. 네, 문제 다 배포되고 난 다음에 감독쌤 조작해서 컴퓨터 활성화 시켜줍니다. 오른쪽에 답안 전송 프로그램 실행되어지고요. 응시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실행키세요. MS 오피스 프로그램은 2016 버전만 응시 가능합니다. 엑셀 2016 더블클릭해서 실행키도록 하겠고요. 자, 배포받은 문제지를 살펴보게 되면 문제지에 수험자 유의사항 부분을 살펴보게 되면 모든 과목이 공통적으로 답안 파일의 저장 위치는 내 PC의 문서의 ITQ 폴더 안에 파일명은 수험번호 -1으로 라고 하는 규칙은 같아요. 자, 엑셀 빠른 실행 화면 실행되면 새 통합 문서 선택을 해서 워크시트가 뜨면, 자, 다른 이름을 저장을 해야 되는데 단축키를 익히시면 속도를 좀 빨리 할 수 있습니다. 작업 속도를. 기능키 중에 제일 숫자가 높은 기능키가 F12번 기능키입니다. 가장 큰 점수로 합격하세요. 가장 큰 점수 이렇게 유추하셔서 F12번 기능키를 누르도록 할게요. F12번 기능키를 누르게 되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 대화상자가 실행되어집니다. 그러면 저장 위치는 내 PC의 문서에 ITQ 폴더를 더블클릭해서 들어간 다음에 복사했던 파일명에다가 복사했던 수험번호를 붙여넣기 하시면 수험번호가 뚝딱 붙여넣게 되고요. 빼기 본인 성함, 요렇게 파일명 수험번호 하이펀 이름으로 반드시 해당 파일명을 설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확인 버튼을 저장 버튼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버튼 클릭. 답안 파일이 저장이 되면 상단의 제목 표시줄에 해당 수험번호 하이펀 이름 확인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답안 전송 프로그램을 실행킨 다음에 답안 전송 버튼 누르고요. 여기 존재가 있음으로 뜨는지 확인하고 답안 전송, 그리고 닫게 하시고 이제 작업 진행하시고, 감독자가 10분 됐다 저장하고 전송하라 그러면 그때 저장 버튼 누르고 다시 답안 전송 버튼 요거 누르고 닫기, 이렇게 반복하시면 돼요. 최종적으로 전송된 답안 파일 가지고 채점된다.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본인 컴퓨터에 100% 만점으로 작업했다 하더라도 저장만 하고 답안 전송을 안 하면 0점 처리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엑셀에서는요, 답안 작성 요령 부분에 두 가지 체크사항으로서 모든 작업 A열은 열너비를 1로 하라 라는 조건과 답안 시트의 이름은 1작업,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 제4작업을 하라 라는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시트가 한 개이니까 시트 추가 단추를 2번 누르세요. 1번, 2번. 총 시트 개수를 3개를 만든 다음에 시트 1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연속적으로 시트를 선택할 때 키보드에 Shift 키를 누르고 시트 3을 선택하세요. 그러면 Shift 키 누르고 시트 3 선택하면 3개의 시트가 한꺼번에 선택되어지고요. 이 상태에서 마우스 포인터를 A열에다가 올리고 오렌지 버튼 누른 다음에 바로가기 메뉴에서 열너비를 선택합니다. 열너비 대화상자 실행되면 열너비는 고정적으로 1만 요구됩니다. 1 입력하고 엔터키 또는 확인 버튼 클릭. 3개의 시트가 그룹으로 선택된 상태에서 A 열너비 조절했기 때문에 시트 1, 2, 3 모두 A 열너비는 1로 수정이 되어졌고요. 문제지를 살펴보게 되면 두 번째 페이지 1작업의 표소식 작업 및 값계산 파트의 조건 첫 번째 동그라미에 보면은 글꼴이 있고 기본 글꼴이 아닌 글꼴로 수정하는 걸 요구를 해요. 그래서 굴림으로 되어 있으니까 모든 셀을 선택하기 위해서 쉬운 방법으로 A하고 1하고 만나는 해당 요 사각형을 선택하게 되면 모든 셀이 해당 이 워크시트의 모든 셀이 선택된 상태에서
글꼴 클릭을 하고요. 글꼴을 굴림으로 문제에서 요구하는 글꼴인 굴림으로 이렇게 수정하고 엔터키 누르세요. 됐고요. 그 다음에 아무데나 셀을 선택해서 전체 셀 선택을 해제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트 이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트 1을 더블 클릭, 제1 작업 입력하고 엔터키, 시트 2를 더블 클릭, 제2 작업 입력하고 엔터키, 더블 클릭해서 2 작업, 그리고 시트 3을 더블 클릭, 제3 작업 입력하고 엔터키. 자, 이름 수정이 됐으면 반드시 첫 번째 작업부터 할 거니까 시트 1을 꼭 선택하세요. 시트 1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지 출력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 꼭 문제의 요 데이터 입력의 모양 자체가 불변이에요. B4에서부터 J14까지 영역을 선택한 다음에 열 단위별로 데이터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B4부터 J14까지를 선택을 하고요. B4부터 J14까지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문제지를 보면서 데이터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B4셀에 과목 코드를 입력을 하고요. 엔터키. 그 다음에 영어는 대소문자 구분해요. A 대문자로 되어 있으니까 대문자 A 하이펀, 숫자는 넘버라키 눌러서 숫자 키패드 이용하는 게 빨라요. 1431. 숫자 키패드 오른쪽 하단에 엔터키 하나 더 있어요. C 빼기도 숫자 키패드 오른쪽 상단에 하이펀 이용하시면 되고 3315 엔터키. P 하이펀 2421 엔터키. T 하이펀 1341 엔터키. S 하이펀 2432 엔터키. M 하이펀 3145 엔터키. D 하이펀 2514 엔터키. G 하이펀 3234 엔터키. 요 문제지는 제가 설명란에 다운받을 수 있는 그 카페 링크 주소 올려드릴 테니까 거기서 접속하셔서 다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행 그 과정이 질문사항이 있으면 카페에다가 올려주시면 성실히 답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데이터, 요거를 약간 줄여야 이게 넘어갈 것 같아요. 데이터 사이언스, 데이터 사이언스 강좌의 신청 인원 합계까지 다 B14셀에 다 입력하고 엔터키. C4셀로 이동되면 강좌명, R 머신러닝, 엑셀 통계, 빅데이터 기사 필기, 파이썬 딥러닝, 엔터키. 빅데이터 기사 실기요. 이번에는 다층 선형 모델 분석, R 데이터 분석, 시계열 분석, 엔터. 열너비가 좁아서 옆에 빛이 나오면 CD 경계선 더블 클릭해서 C열에 가장 많이 입력되어진 문자열에 맞춰서 열너비 조정되게끔 하고요. 강사명 김혜지, 박정우, 강석원, 홍길순, 이경호, 이덕수, 임홍우, 정유진, 엔터. 이 4셀로 넘어가서요. 분류 오른쪽으로 조금 넘기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문제지를 인쇄하셔서 종이로 입력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데이터 사이언스, 통계 분석, 자격증, 자동 완성되면 그냥 엔터키, 엔터, 통, 엔터, 엔터, 통, 엔터. 3, 4 입력하지 않습니다. 개강일, EF 경계선 더블 클릭, 숫자 넘버라키 이용하셔서 2022-06-01 엔터키, 2022-02-01 엔터키, 2022-04-01 엔터키, 2022-03-02 엔터키, 2022-
똑같네요. 03-02 엔터키 2022-05-02 엔터키 2022-07-01 엔터키 2022-02-02 엔터키 엔터 엔터. G4셀로 넘어가서요. 네, 신청 인원 670 엔터. 23 신표 입력하지 말고 숫자값 입력할게요. 2325 550 엔터. 1455 신표 처리 나중에 하겠습니다. 458 125 450 엔터. 1280 엔터. 최대 수강료 갈로 단위 콜론 1 갈로 닫기 엔터. 강좌명 엔터. H4셀의 두 줄 수강료 하고 난 다음에 줄바꿈 할 때는 Alt키를 누른 채 엔터키를 눌러요. Alt키를 누른 채 엔터키. Alt키를 누른 채 엔터키 눌러야지 줄바꿈이 되고요. 갈로 열기 단위 콜론 1 갈로 닫기 엔터. 26 동그라미 하나 둘 셋 넷 엔터. 16 동그라미 하나 둘 셋 넷 엔터. 28 동그라미 하나 둘 셋 넷 엔터. 38 동그라미 하나 둘 셋 넷 엔터. 3 동그라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엔터. 42 동그라미 하나 둘 셋 넷 엔터. 275 하나 둘 셋 엔터. 350000 엔터 엔터. R 머신러닝 입력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조건에 맞춰가지고 편집을 해야 돼요. 데이터 유효성 검사로. 1 갈록고름 입력하지 않습니다. 신청 인원 엔터. 신청 인원 그리고 줄바꿈 돼 있으니까 다시 Alt키 누르고 엔터키. Alt키 누르고 엔터키. 잘못 입력했네요. 네, 인원 Alt키 누르고 엔터키. 줄 바뀌어지면 순위 엔터키. 여기까지 해서 데이터 입력이 완료가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입력을 완료했어요. 자, 다음으로요. 네, 조건의 편집이라고 제가 명칭을 했는데 문제 조건에 보면 문제의 1작업에 보면 표서식 파트 그리고 값계산이 있는데 표서식 부분에 보면은 밑에 조건이 7개 동그라미 있어요. 7개 동그라미에 없는 조건 출력 형태를 보고 하셔야 될 게 5개 작업이 있어요. 테두리 설정, 셀 병합 가운데 맞춤 설정, X 대각선 사진 처리, 숫자 데이터에 대한 표시 형식 조정, 그 다음에 행 높이 조정, 마지막으로 열 너비 조정까지. 네, 하면 6개가 되겠다. 그죠? 자, 출력 형태를 보고요. 네, 테두리 설정요. 테두리 설정은 B4부터 J14까지 선택한 상태에서 홈 탭에 글꼴에서요. 테두리 펼침 버튼 누르고 모든 테두리 한번 누릅니다. 모든 테두리 한번 누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테두리 펼침 버튼. 이번에는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선택합니다. 꼭. 그 다음 요 프리 절차를 공식화 하셔가지고 반복 연습하시면 돼요. 맞춤 그룹에서요. 수평을요. 가운데 맞춤을 하세요. 조건 첫 번째 보면 숫자 회계는 오른쪽. 조건 첫 번째 보면 숫자 회계는 오른쪽. 나머지 가운데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가운데 맞춤. 요 맞춤 탭에 가운데 정렬을 클릭합니다. 가운데 맞춤. 자, 그 다음에 블록 해제하고요. 꼭 요 라인하고요. 요 라인이 꼭 굵게 요구가 되어져요. 문제지 보면 꼭 그랬습니다. B5부터 J12까지 B5부터 J12까지 범위 영역 블록 지정한 다음에 네, B5부터 J12까지 굵은 바깥쪽 네, 테두리 눌러주세요. 테두리 설정 끝났습니다. 테두리 설정 끝났고 셀 병합 가운데 맞춤할 거예요. 네, 문제 출력 형태 살펴보게 되면 꼭 요 네 군데가 병합 가운데 맞춤 되어 있습니다. 꼭 요렇습니다. 첫 번째 B13에서부터 D13까지 영역은 그냥 마우스로 블록 지정을 하고요. 그리고 떨어져 있는 셀을 같이 선택할 때는 왼손으로 컨트롤 키를 눌러줘요. 왼손으로 컨트롤 키를 누른 채 B14에서부터 D14와 그 다음 F13와 G13에서부터 I13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홈 탭에 맞춤에 병합 가운데 맞춤을 눌러주세요. 병합 가운데 맞춤 클릭. 자, 네 군데의 셀 병합 가운데 정렬됐고요. 그 다음에 F13, 14의 X 대각선 반드시 요구를 해요. 네, 출력 형태를 보면 꼭 X 대각선 사전 처리 반드시 요구됩니다.
해당 셀 선택 F13셀 선택 마우스 오른쪽 버튼 셀 서식 선택해서 셀 서식 대하상자 실행시킨 다음에 테두리 탭에서요. 네. 우상향 좌상향 클릭 할게요. 클릭해서 X 모양 만들고 클릭 확인. 자, 그 다음에 숫자 데이터에 대한 표시 형식 조정 부분은 요 범위 영역이 지금 현재 보면 셀 내에서 오른쪽에 한 칸 떨어져 있어요. 오른쪽에 한 칸 떨어져 있고 1000단위 이상 쉼표 적용되어 있으니까 G5에서부터 H12까지요. G5에서부터 H12 영역, 네. G5에서부터 H12 영역 블록 지정한 다음에 홈 탭에 표시 형식에서요. 쉼표 스타일 요거 눌러주세요. 쉼표. 그 다음에 꼭 숫자하고 회계는 오른쪽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 케이스가 이제 숫자 데이터니까 요 현 상태에서요. 네, 맞춤 그룹에서 오른쪽 맞춤을 클릭합니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행 높이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1행, 2행, 3행 1행, 2행, 3행 선택한 다음에 문제 출력 형태를 보게 되면 요 위아래 요만큼 네, 여유 공간이 이 행 높이가 더 늘어나요. 1행, 2행, 3행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행 높이 선택해서 높이 값을 추천입니다. 추천 25 무난합니다. 25 입력하고 엔터키. 자, 그 다음에 5행부터 14행까지 5행부터 14행까지 블록 지정 마우스 오른쪽 버튼 행 높이 22 무난합니다. 22 확인. 네,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출력 형태를 보고 해당 너비값 조절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너비요. 열너비 조절해 주도록 할게요. 출력 형태를 보고 열너비를 조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과목 코드는 좌우 열너비 거의 그대로 둬도 되겠네요. 약간만 넓혀주고 강좌명 됐고 강사명 약간만 넓혀주고 분류도 됐고 개강 1 조금만 더 넓혀줄까요? 네, 신청 인원 조금만 더 넓혀주고 수강료는 조금 넓게 네 잡아줘야 될 것 같고 수강 기간 좀 더 넓게 그리고 신청 인원 순위 좀 더 넓게 요 좌우 공간을 체킹하셔가지고 여기 좌우 공간 네, 체킹해가지고 문제 조건에 맞게끔 넓혀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조건의 편집은 끝났어요. 네, 그 다음에 조건 편집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건 편집에서는 두 번째 동그라미에 제목 도형 삽입하는 거, 네, 십자형 도형을 이용하라. 그리고 그림자 옵셋 위쪽 처리하고 내용 입력 글꼴 설정에 이렇게 돼 있어요.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요. 도형 십자형 도형은 삽입 탭에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서 여기 도형 누른 다음에 기본 도형에서 두 번째 줄의 끝에서 세 번째 있어요. 십자형이라고 클릭한 다음에 문제 출력 형태 참조해서 B1 왼쪽 장난 약간 떨어지고 G에 한 3분 이만큼요. 약간만 네 떨어지게끔 요렇게 놓으세요. 네, 놓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깥쪽 그림자에 대한 요구 조건 네, 꼭 주어지니까 여기 그림자 옵셋 위쪽 돼 있는데요. 요 도형 스타일의 도형 효과에서요. 도형 효과에서 그림자 바깥쪽에 있는 옵셋 위쪽은 위에만 엄령 처리되어 있는 거. 네. 8번째 거. 마우스를 올리면 이름값 떠요. 옵셋 위쪽. 클릭하고 내용 입력하세요. 데이터, 분석, 교육, 온라인, 신청, 현황이라고 입력했고요. 해당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정렬, 글꼴에 대한 요구 조건 홈 탭에서 글꼴 서체는 굴림으로 하세요. 입력하고 엔터키. 크기는 24로 하라. 24 입력하고 엔터키. 글꼴 색깔 검정으로 하고 굵게 적용하고 채우기 노랑으로 하라. 깡통 표준색이 네 번째 노랑. 출력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 해당 그 내용물의 수평 수직이 가운데 정렬되어 있으니까 위쪽 가운데 아래쪽 가운데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조건 세 번째는 결제란에 대한 조건 고정입니다. 이미 셀에 결제란 작성하여 그림으로 복사 기능 이용하여 붙이기하고 원본 삭제하라. 출력 형태를 보고요.
추천드리는 작성 방법은 저는 이미 셀이니까 아무 셀이나 해도 돼요. 이 작업 시트를 선택해서 이 작업 시트에 C2부터 F366에다가 결제란 만들 거예요. C2에다가 확인 입력하고 오른쪽 방향키 담당, 팀장, 부장 입력했고요. 범위 영역 블록 지정한 다음에 테두리 모든 테두리로 하겠습니다. 홈 탭에 글꼴 테두리 펼침 버튼에 모든 테두리. 수평 영렬 가운데로 할게요. 맞춤 그룹에서 수평 가운데 맞춤. 그리고 C2, C3 블록 지정한 다음에 병합 가운데 맞춤 할게요. 병합 가운데 맞춤 클릭. 자, 그 다음에 확인 인자가 밑으로 내려가야 되니까 병합 가운데 맞춤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 2칸 위쪽에 1칸 있는 가나 대각선 화살표, 가나 대각선 화살표, 네, 명령 아이콘 클릭한 다음에 방향을 세로 쓰기로 선택합니다. 가나 대각선 화살표 클릭, 세로 쓰기 클릭. 자, 그 다음에 너비 높이 조정하도록 하겠는데요. 네, C열 추천입니다. 추천 C열 4, DEF 7.5, 2행 17.5, 3행 40 추천입니다. 이렇게 할게요. C열 마우스 오른쪽 버튼 열너비 4 입력하고 엔터키 또는 확인. DEF 마우스 오른쪽 버튼 열너비 7.5 입력하고 엔터키 또는 확인 버튼. 2행 마우스 오른쪽 버튼 행높이, 이번에는 행높이 17.5 3행 마우스 오른쪽 버튼 행높이 40 무난합니다. 요게 요 사이즈가 제일 무난합니다. 다시 한번 4 7.5 17.5 40 이 무난합니다. 자, 그림으로 복사할 거예요. 범위 영역 블록 지정 홈 탭에 클립보드에 요 복사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그림으로 복사를 선택하셔야 돼요. 복사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그림으로 복사. 화면에 보이는 대로 그림 클릭. 자, 1작업으로 와서요. H1셀에다가 모드 붙여넣기를 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붙여넣기 옵션에 첫 번째 거. 자, 그 다음에 여기 배치해주고 너비가 네, 출력 형태 보면 H열하고 G 경계선까지니까 이게 그림이니까 선택한 다음에 요 조절점을요. 여기 열까지 요렇게 넓혀줘요. 요렇게. 자, 원본 지워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원본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본은 이 작업으로 가서 열너비 조절했던 열 C열부터 F열까지 열 단위 블록 지정한 다음에 C부터 F까지 열 선택, 마우스 오른쪽 버튼 삭제. 행높이 조절했던 3행 2행 3행 블록 지정, 마우스 오른쪽 버튼 삭제. 깨끗하게 지웠어요. 자, 그 다음 조건으로서 네 번째, B4에서부터 J4 연속 범위와 콜론은 연속 범위를 뜻합니다. B4에서부터 J4 연속 범위와 G14와 I14 영역. 떨어져 있는 세 같이 선택할 때 뭐 어떤 거, 네, 왼손이 컨트롤 눌러줘야 된다 그랬죠? 요거하고 컨트롤 키 누른 채 G14와 I14 선택했고 주황으로 채워라. 홈 탭에 글꼴에 채우기 펼침 버튼에 표준색의 세 번째 거 주황 채우기 됐고요. 다음요, 유효성 검사 H14셀요. H14셀 선택하고요. 데이터 탭에 데이터 도구 그룹에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 누른 다음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의 설정 탭에 제한 대상을 모든 값이 아니라 목록으로 바꾸고요. 목록으로 바꾸고 문제 요구하는 범위가 C5부터 C12니까 원본 입력량 클릭한 다음에 C5에서부터 C의 12까지 영역. 네. 다시요. C5에서부터 C12까지 영역을 블록 정했어요. 됐고요. 확인 클릭. 시각적으로 달라진 거는 이 펼침 버튼이 생겼어요. 이 펼침 버튼을 눌러가지고 문제 출력 형태 이미지에 보면 네, 첫 번째 거 R 러닝 머신 러닝 선택되어 있으니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조건으로 여섯 번째, 셀 서식에 대한 조건 G5에서부터 G12 영역, G5에서부터 G12 영역 블록 지정한 다음에 셀 서식 이용해서 숫자 뒤에 0을 붙여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셀 서식 선택을 한 다음에 자, 표시 형식 탭에 사용자 지정을 선택하고요. 1000단위 이상 있어요. 네, 1000단위 이상 있으니까 형식에서 네 번째 거
샵 쉼표 샵샵 0을 선택하고요. 그 다음 뒤에 명자 추가 표시니까 요 형식 목록에서 네 번째 거 샵 쉼표 샵샵 0 선택하고 형식 입력란 클릭한 다음에 명이라고 이렇게 상따옴표 묶음으로 입력해주면 네 됩니다. 샵 쉼표 샵샵 0 상따옴표 명 상따옴표 닫기 하시고 확인 눌러주면 조건 6번째도 충족이 됐고요. 다음 7번째 마지막 점수 주는 문제 H5에서부터 H12 영역 H5에서부터 H12까지 블록 지정한 다음에 수강료로 이름 정의하라. 요 이름을요 요 이름 상자 H5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다가 입력하고 엔터키 누르면 돼요. H5를 수정하세요. H5를 수강료 하고 엔터키. 자, 조건 충족은 됐는데 출력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 해당 여기 결제란을 보게 되면 여기 이 셀 테두리 선이 안 보여요. 회색 선이. 그래서 보기 탭에 표시 그룹에서 요 눈검선 체크를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눈검선 체크를 해제하게 되면 하얗게 바뀌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네, 1작업 표시 형식 부분을 마무리했어요. 여기까지가 100점입니다. 240점 배점 중에 표서식요. 표서식 100점 차지합니다. 자, 나머지 140점 부분을 네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140점은 함수 문제 6문제 각 문항당 20점에서 120점 차지하고요. 그리고 7번 문제 조건부 서식 문제 20점입니다. 자, 문제 보면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 문제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함수는 크게 두 파트로 나눠지는데 1번과 2번 네 여기 출력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 여기 1영역 수강기능 이 부분이 1영역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신청 인원 순위가 2영역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번과 2번 함수 문제는 첫 번째 셀에서 함수식을 여기다 작성을 하고 해당 그 함수식을 자동체 핸들로 드래그 해가지고 횡단위별로 채우게끔 풀어야 됩니다. 자, 수강기능은 문제를 보면 수강기능은 과목 코드 세 번째 글자가 1이면 241, 2이면 121, 3이면 91로 구하라. 추즈하고 미드 함수 사용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주 나오는 함수 조합이에요. 1번이나 2번 함수 문제는 choose mid 그리고 if rank.eq 순위 구하는 문제 자주 나와요. I 5셀 선택했고요. 네. 이꼴 입력한 다음에 ch 이렇게 cho 이렇게 하게 되면 choose라고 추천함수 바로 뜨거든요. 이꼴 cho choose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자동으로 해당 함수식이 함수 이름이 완성되고 갈로 열기까지 깜빡깜빡해요. 이 상태에서 fx 누르면 여기 함수 마법사 이용해서 볼게요. 네, fx 누르면 choose 함수에 대한 함수인수 대화 상대로 바로 넘어가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직접 입력해서 푸셔도 되고 fx 눌러가지고 함수 마법사를 실행시킨 다음에 함수 검색에다가 choose를 입력하고 함수를 찾은 다음에 확인 누르셔도 되고 점차적으로는 이제 여러분들 단계상으로는 ITQ 엑셀 다음 단계가 컴퓨터 활용력 2급 그 다음 단계가 컴퓨터 활용력 1급이거든요. 점차적으로는 직접 입력 방법으로 함수들을 좀 익혀 가셔야 돼요. 근데 이제 처음 초기 단계에는 함수 사용법을 모르시기 때문에 여기서부터가 어렵게 느껴지시거든요. 주로 나오는 함수가 한 17개 4개 정도밖에 안 나오니까 한 최근 기출문제 한 3회분 정도의 함수 문제만 집중 공략하셔가지고 한 18문제나 3628 또는 뭐 4624 한 24문제 정도 이렇게 푸시면 충분하게 합격 점수 나오세요. A등급 합격 점수 500점 만점에 400점 이상 득점하시면 되니까. 자, choose는 첫 번째 함수인수가 목록 번호를 지정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번호가 1인 경우에 실행할 실행문을 value 1, 2인 경우에 실행할 실행문을 value 1에다가 적는데 여기서는 지금 이제 미드 함수를 이용해가지고 과목 코드 세 번째 글자 뽑아오라라고 되어 있으니까 index 언더바 num에다가 mid 갈로 열기 이렇게 입력합니다. mid 갈로 열기를 입력한 다음에 미드 함수에 대한 도움만 얻고 싶으면 요 위에 수식 입력줄에서 mid 갈로 꾸르미를 선택하세요. 선택하면 이렇게 미드 함수인수 대화 상대로 바뀌어요. 미드 함수도 함수인수가 3개 요구되는데 대상 문자열이 첫 번째인데 대상 문자는
같은 행에 있는 과목 코드 입력 셀, 같은 행에 있는 과목 코드 입력 셀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글자가 1이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start num은 3이고요. 세 번째부터 시작해서 몇 글자 뽑아라? 한 글자. 미드 함수는 대상 문자열에서 중간 단에 있는 특정 위치부터 시작해서 몇 글자 뽑아 네 추출 함수거든요. 이렇게 하면 A-1231 문자열에서 세 번째 한 글자 보면 1이야. 네, 됐고요. 다시 choose를 클릭하세요. choose를 클릭. choose 함수 인수 대화상대로 바뀌면 index underbar num 값이 1일 때 실행문을 value 1로 지정하는데 문제에서는요. 세 번째 글자가 1이면 241로 되어 있으니까 문자열은 반드시 상따옴표를 묶어야 돼요. 그래서 241 상따옴표 닫기. 그 다음에 2일 때 실행문을 value 2에다가 2일 때는 121, 3일 때는 90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일 때는 90일. 자, 요렇게 완성이 됐어요. 완성된 함수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확인 눌렀고요. 네, 요 자동챔 핸들요, 요 점을요, 요 자동챔 핸들 요 점을요 밑으로 끌 거예요. 여기까지 요 점을요 마우스로 쭉 끌어가지고 놓아요. 놓고 요 옵션 단추 누른 다음에 요 중간에 검은색 진한 선으로 되어 있으니까 구분선이 요 서식 없이 체험을 선택하면 실선으로 바뀝니다. 요렇게 해서 1번 풀이 끝났고요. 다음 2번 풀이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신청 인원 순위 구하는 2번 문제는 내림사준 순위를 구한 결과에다 윗자를 붙여라 rank.eq 함수 사용하는 걸로 돼 있어요. 자주 나와요. 네, J5셀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fx 눌러가지고 할게요. 네, fx 누르면 함수 마법사 검색어 입력란에다가 rank.eq 입력하고 엔터키 또는 검색 버튼 누르면 찾아지죠. 함수 목록에서 rank.eq 확인. rank.eq 함수 인수는 함수 인수 입력란 3개 입력해야 돼요. 네, 첫 번째 순위를 구할 대상 수를 입력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문제에서 신청 인원의 순위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같은 행에 있는 신청 인원수 G5셀 선택하세요. 그래서 넘버 입력란에다가 G5가 입력되도록 하고요. 네, 그 다음에 레퍼런스 영역은 REF 영역은 신청 인원 범위 영역 G5에서부터 G12까지 G5에서부터 G12 영역을 비교 대상으로 하는데 이 8개 입력 데이터 신청 인원 데이터 중에서 670은 몇 등이냐. 그런데 요 함수 지금 밑으로 채울 때 이 비교 대상 자체가 달라지면 안 돼요. 그래서 rank.eq 함수가 자주 나옵니다. 이 레퍼런스 영역을 네, 블록 지정한 다음에 F4번기 이렇게 눌러가지고 절대 참조 열과 행 앞에 달러가 붙게끔 해줘야 돼요. 네, 그래서 요 레퍼런스 영역 블록 지정한 다음에 F4를 딱 누르면 기름키를 딱 누르면 열과 행 앞에 달러가 따다다닥 붙어요. 그래서 요렇게 참조 주소를 지정하게 되면 이 함수식을 밑으로 채워서 채워지는 행에서도 참조하는 대상은 고정이에요. G5부터 G12로 안 바뀌어요. 그 다음에 오더 부분에서는 내림차순은 문제에 보면 0이나 생략은 내림차순 0이 아니면 오름차순이니까 0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렇게 함수식은 rank.eq 함수식은 작성이 되어졌는데 문제 조건에서 살펴보게 되면 추가 요구사항이 있어요. 구한 결과에다가 윗자를 붙이는데 AND 연결 연산자 사용해서 붙여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위에 끝에다가 여기 rank.eq 수식 끝에 수식 입력지 끝에다가 마우스 포인트 꾹 찍고 AND 상따옴표 위 상따옴표 닫기 요렇게 해서 rank.eq 함수식 완성이 됐습니다. 확인. 해당 자동체 핸들을 밑으로 쭉 끌어가지고 J12까지 채운 다음에 펼침 버튼 눌러가지고 서식 없이 채워라. 요렇게 2번 풀이도 끝났습니다. 2번 함수식 절대 참조 변경한다는 거 주의하시고 다음 세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단일 셀이에요. 네, 이게 상대적으로 쉬워요. 자격증 강좌의 개수를 구하라 count if 사용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2의 3셀 선택하고요. count if 함수 단일 함수예요. 네, fx count if 함수 검색어 입력란에다가
입력하고 엔터키 찾아지면 확인. 카운트 if 함수는 함수 인수가 두 개밖에 요구 안 돼요. range 조건 범위입니다. 네. 자격증 강좌 개수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해당 분류 입력 데이터에 보니까 데이터 사이언스 통계 분석 자격증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if로 끝나는 함수의 range 조건 범위 영역은 이 머리 거를 빼고요. 입력 데이터만 선택합니다. 그래서 E5에서부터 E12까지 영역을 블록 잡습니다. E5에서부터 E12까지 영역을 블록 정하고 그 다음에 크라이테리아 입력란 마우스 포인트 꾹 찍은 다음에 입력값이 뭐인 거? 자격증인 거. 자격증이 입력된 셀을 마우스로 꾹 선택하세요. 이게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자, 이게 완성되어진 함수식이에요. equal count if 갈로 E5에서부터 E12 쉼표 E7에 입력되어진 값 이렇게 하고 확인 누르면 자격증 강좌가 개수는 2개입니다. 4번으로 넘어갈게요. 데이터 사이언스 강좌의 신청 인원 합계를 구하는데 반올림하여 10명 단위로 구하고 단 조건의 입력 데이터 이용하고 라운드하고 뒷섬 함수를 사용하시오 라고 돼 있어요. 네. 자, 이 14셀 선택하고 fx 누른 다음에 뒷섬이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의 개수를 구하는 함수, 합계를 구하는 함수인데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의 합을 구하는데 구해진 합 그 값의 표시 자릿수를 반올림 처리 라운드로 하게끔 돼 있어요. 라운드를 먼저 ROUND 라운드를 먼저 검색한 다음에 확인 누르시고요. 라운드 함수 인수 대하상자에서 넘버 입력란 안에다가 뒷섬을 사용하셔야 돼요. 뒷섬 입력하고 꼭 갈로 열기까지 하셔야 돼요. 그래야 수식 입력지를 보면 이 뒷섬 갈로 뒤에가 빨간 꾸러미로 묶이면 아 요것도 함수야 라고 인식이 된 겁니다. 여기서 뒷섬을 선택하세요. 마우스로 클릭. 그러면 뒷섬 함수 인수 대하상자로 바뀌고요. 데이터베이스 입력란 힌트 2작업이나 3작업에서 제1작업의 입력 데이터 중에 복사와 붙여넣기 하는 범위 영역 요구하는 범위가 B4에서부터 H12 범위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범위 입력란은 B4에서부터 H12 영역이라고 못 박으시면은 무난하고요. B4에서부터 H12 영역, 데이터베이스 범위 영역, 그리고 필드는요 합을 구할 범위 영역인데 문제에서 요 조건이 데이터 사이언스이고요. 합을 구할 대상은 신청 인원에 대한 합을 구하라. 필드 입력란 마우스 포인트 꾹 찍고요. 필드 이름 중에 표 머리글 중에 신청 인원이 입력된 셀을 마우스로 꾹 선택하세요.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참조 방식으로 하시는 게. 그 다음에 크라이테리어는 조건인데 입력 데이터 이용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이 분류가 데이터 사이언스. 네, 분류. E4가 E5 입력되어진 값인 거. 그래서 E4에서부터 E5 이렇게 블록 정하시면 돼요.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끔 꼭 나와요. 네. 자, 그러면 뒷섬 이용해서 해당 그 분류가 데이터 사이언스인 신청 인원의 합은 2575라고 구해졌는데 자, 라운드를 클릭합니다. 네. 요 수식 입력지에서 ROUND 클릭한 다음에 요 최종 표시 자릿수를 이제 지정하는데 문제에서 반올림하여 최종 표시 자릿수는 10명 단위까지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10 단위까지 구하라. 그러면 요 10에서 1을 마이너스 90도로 돌리면 빼기 모양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0의 개수가 몇 개야? 1개. 그래서 마이너스 1이라고 지정하면 돼요. 2575인데 여기서 마이너스 1을 이렇게 지정했을 때 출력 결과를 확인을 이렇게 해보면 2575가 2580으로 1단위에서 반올림 처리되어져서 5니까 네, 1 올라가서 2580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4번의 함수식 라운드와 뒷섬을 이용한 함수식 풀이도 끝났어요. 두 개 함수식 조합 문제는 2문제밖에 안 나와요. 전체 6문제 중에 다른 것들은 단일 함수로 하나 가지고 풀게끔 쉬운 유형들입니다. 4번 풀이 끝났고요. 5번으로 넘어갈게요. 네. 5번은 최대 수강료를 구하는데 정의되려면 수강료를 이용하고 라지 함수 사용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J13셀 네, fx 누른 다음에 라지 확인. 라지 함수는 함수 인수가 2개인데 array가 이제 범위입니다. 2개 이상의 셀. 네. 문제에서 수강료 정의된 이름을 이용하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다가 수강료라고 입력하시면 돼요. 수강료라고 저희가 정의했던 범위 영역이
수강료 H5에서부터 H12 영역입니다. H5에서부터 H12 영역. 네. 수강료 입력 범위 영역의 값 중에서 최대 수강료, 제일 큰 수강료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몇 번째 큰 값? 첫 번째 큰 값. H5에서부터 H12 영역에 입력되어진 값 중에 제일 큰 값 1 이렇게. 다섯 번째 문제는 large 몇 번째 큰 값 구하라. small 몇 번째 작은 값 구하라. 그 다음에 max 제일 큰 값 구하라. min 제일 작은 값 구하라. 이 4개 함수 중에 하나가 점수 주는 문제로 나와요. 이 max와 min은 범위만 함수인수로 가지고요. 네. large는 범위 그리고 몇 번째 큰 값 함수인수가 2개예요. small도 마찬가지 범위 영역의 몇 번째 작은 값 이렇게 됩니다. 확인. 간단히 끝났죠. equal large 갈로 수강료 쉼표 1 갈로 닫기 하면 요 수강료 입력 범위 영역의 제일 큰 값은 42만 이하 구해졌고요. 마지막 여섯 번째 신청 인원을 구하라. 네, H14셀 선택하고요. J14셀 선택하고요. H14셀을 선택한 강좌명에 대한 신청 인원 구하라. vlookup으로 못 박혀있어요. 반드시 vlookup 함수 문제 네, 요구되어집니다. 여섯 번째 함수 문제는 fx 눌러 함수 마법사 실행시킨 다음에 vlookup 확인. 함수인수 4개인데 lookup 언더바 밸류는 고정적으로 H14셀에 입력한 값 그리고 테이블 언더바 어레이는 H14셀에 입력된 값 셀 R 머신 러닝이 입력되어진 셀이 어디 있어요? C5셀이 있어요. C5에서부터 시작해서 H 끝셀은 12로 못 박으시면 돼요. 테이블 언더바 어레이 범위 지정은 H14셀에 입력된 값이 입력된 셀부터 시작해서 이 케이스는 C5에 입력되어 있으니까 C5부터 H12셀 이렇게 범위 지정했고요. 그 다음에 해당이 선택한 범위 영역 내에서요. 네. 몇 번째 열에 있는 값을 가지고 올 건가? C5에서부터 H12 영역 이 선택 범위인데 이 범위 영역 내에서 최종적으로 가지고 올 대상은 뭐냐면 강좌명에 대한 신청 인원을 구하라. 신청 인원 몇 번째 있어요? 저희가 빨갛게 사각형 테두리한 범위 내에 첫 번째가 강좌명, 두 번째가 강사명, 세 번째 분류, 강사일 네 번째, 신청 인원은 다섯 번째 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빨갛게 테두리한 범위 영역 내에 몇 번째 열? 다섯 번째 열. 5라고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조회 방식은 ITQ 엑셀 시험에서는 정확히 일치밖에 안 나와요. 정확하게 일치할 때는 false, 비슷하게 일치할 때는 true로 입력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false 대신에 숫자값 0을 입력하셔도 돼요. 자, 여섯 번째 함수식은 vlookup 사용해서 이렇게 풀었습니다. 확인 됐고요. 다음 마지막 일곱 번째 조건부 서식 지정하는 문제용으로 고정화되어 있는데 자, 선택 범위를 행전체에 대해서 서식 적용하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B5부터요 J12까지 블록 잡으세요. B5부터 J12까지 B5부터 J12까지 영역을 블록 지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홈 탭에 스타일 그룹의 조건부 서식에서 밑에 세 번째 새 규칙을 선택을 하고요. 새 서식 규칙 대화상자 실행되면 규칙 유형 선택에서요 마지막에 있는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새 결정을 선택하고 수식 입력란에 마우스 포인트를 꾹 찍고 수식은 반드시 equal 입력합니다. 그리고 문제 조건 신청 인원이 1000 이상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선택 범위 영역의 첫 번째 행인 5행의 입력 데이터 중에서 신청 인원이 입력된 셀을 선택합니다. G5셀인데 G5를 마우스로 꾹 선택하니까 $G $5로 열과행 앞에 달러가 붙어버렸는데 요렇게 되면 절대 참조예요. G5셀만 체크를 해요. 밑에 있는 G6이나 G7을 안 넘어가요. 네, 넘어가려면 다른 행들도 체킹이 되려면 5 앞에 있는 달러를 지워야 돼요. 그래서 수동으로 지워도 되고 F4번 기름키를 2번 눌러가지고 네, 지워도 되고요. 네, 이렇게 F4번 기름키를 2번 눌러가지고 지우셔도 되고 네, 어쨌든 궁극적으로는 $G5가 되게끔 바꿔줘야 된다. 그리고 1000 이상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상은 크거나 같다 1000 요렇게 입력해 주겠습니다.
크거나 같다 1000 이렇게 수식이 작성이 완료됐어요. 신청 인원이 1000 이상. 이 조건을 만족할 때 실행할 적용할 서식은 요 서식 버튼 눌러가지고 셀 서식 대화상자 실행되면 글꼴 파랑이 색깔 표준색 끝에서 세 번째 파랑, 그리고 굵게 적용이 글꼴 스타일에서 굵게 확인. 여기요. 네, 글꼴 스타일 굵게 색깔 파랑 확인 확인 해서 수강 인원이 1000명 이상인 강좌 엑셀 통계와 파이썬 딥러닝 C계열 분석 3개 강좌에 대해서 횡단위별 굵게 파랑이 적용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요. 네, 첫 번째 1작업 240점 배점 완성이 되어졌고요. 다음 2작업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작업 문제는 목표가 찾기 및 필터 문제 유형으로서 1작업 시트에 B4에서부터 H12 영역을 복사해서 2작업 시트에 B2에 모두 붙여넣기 하고 난 다음에 목표가 찾기와 고급 필터 적용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1작업 시트에 B4에서부터 H12 영역을 복사를 한 다음에 2작업 시트에 B2에다가 모두 붙여넣기 할게요. 모두 붙여넣기. 자, 열 너비가 좁아서 내용이 잘 보이지 않는 열 C, D 경계선 더블 클릭, F, G, E, F 경계선 더블 클릭, F, G 경계선 더블 클릭, G, H 경계선 더블 클릭 해서 내용 잘 보이도록 하고요. 열 너비 조절한 거예요. 너비값 더블 클릭, 경계선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열 너비 자동 너비 조절됩니다. 다음 첫 번째 조건 목표화 찾기. B11에서부터 G11셀 병합하라. B11에서부터 G11셀 블록 지정한 다음에 홈 탭에 맞춤의 병합 가운데 맞춤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입력하라. 네, 문제지 맞게. 문제 조건은 데이터 사이언스의 수강료 갈로 단위 콜론 1 갈로 닫기 평균이라고 내용 입력했고요. 자, 그 다음에 H11셀에다가 데이터 사이언스의 수강료 평균을 구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네, H11셀 조건에 보면 dAverage 함수 사용하래요. H11셀 선택하고 fx 눌러가지고 함수 마법사 실행시킨 다음에 함수 검색에다가 dAverage를 입력을 하고 검색 선택.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 앞서서 저희가 함수 네 번째 dsum 함수 다뤘던 것처럼 데이터베이스는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표 전체를 다 데이터베이스 영역으로 블록 지정하시면 돼요. B2에서부터 H10까지 영역 데이터베이스 범위 영역, 그리고 평균을 구할 대상 필드는 문제에서 데이터 사이언스가 조건이고요. 수강료의 평균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해당 수강료 단위원이 입력된 셀 H2셀을 선택을 해버리고요. 그 다음에 기준 부분은요, 분류가 데이터 사이언스 네, 2에서부터 2, 2에서부터 2, 3을 선택을 합니다. 분류가 데이터 사이언스인 수강료에 대한 평균이 구해졌어요. 이렇게 하고 확인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30만 5천원 이라고 구해졌는데, 자, 조건에서 테두리 설정과 가운데 맞춤 설정하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꼭 요렇게 요구 조건이 나와요. B11에서부터 추가한 행인 B11에서부터 H11까지 블록 정하고 테두리 아무거나 설정해도 되니까 홈 탭에 테두리 펼침 버튼에 모든 테두리 적용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맞춤은 요 B11에서부터 이 G11셀은 가운데 맞춤 돼 있어요. 병합과 가운데 맞춤 했으니까. 그러니까 H11셀만 선택한 다음에 요 맞춤에서 수평 가운데 맞춤 적용해주면 되겠습니다. 목표와 찾기 두 번째 조건, 데이터 사이언스의 수강료 평균이 현재는요 30만 5천원인데 31만이 되려면 ARM 머신 러닝의 수강료가 얼마가 돼야 되느냐, 목표와 찾기로 구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해당 H11셀을 선택한 상태에서 위에 데이터 탭에 목표와 찾기는 예측 그룹에 있는 가상 분석이 밑에 숨어 있어요. 예측 그룹에 있는 가상 분석 밑에 있는 목표와 찾기를 선택합니다. 목표와 찾기 대화상자 실행되었으면 선택 셀이 자동으로 수식 셀로 입력되어지고요. 찾는 값은 문제에서요 31만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다가 31만
입력을 합니다. 네, 31만 입력했고요. 그 다음에 R 머신 러닝의 수강료가 얼마가 돼야 되느냐, 값을 바꿀 셀은 R 머신 러닝의 수강료 입력 셀 H3셀입니다. 그래서 목표와 찾기 대화상자 설정 결과는 수식 셀은 H11셀, 찾는 값은 31만, 값을 바꿀 셀은 H3셀로 지정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하고 확인을 누르면 기존 값은 30만 5천원이라고 구해졌으니까 31만이 구해지려면 이 수강료 R머신의 값이 26만에서 더 증가해야겠죠. 확인 누르니까 27만 5천원이 돼야 되는데요. 최종 확인을 눌러가지고 수정을 완료하셔야 돼요. 취소 누르면 안 돼요. 확인. 자, 이렇게 해서 목표와 찾기 문제 조건 충족됐고, 다음 고급 필터로 넘어갑니다. 고급 필터 문제 유형에서 지금 첫 번째 세부 조건은 분류가 통계 분석이거나 수강료가 35만 이상 자료 추출해 이렇게 돼 있는데, 기준이 되어지는 필드 분류와 수강료 단위를 복사해서 조건모 및 시작셀 B14셀에다 붙여넣기 할게요. 분류와 수강료 떨어져 있으니까 컨트롤 키 누르고 H2셀 선택해서 두 개 선택한 다음에 복사하세요. 그리고 B14셀에다가 붙여넣기를 합니다. 붙여넣기. 그리고 분류 바로 밑에다가 조건 통계 분석 입력합니다. 분류 바로 밑에다가 통계 분석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수강료에 대한 조건인 35만 이상은 연결고리를 따져야 되는데 이거나로 되어 있어요. 즉 또는 조건입니다. 또는 조건이면 요 분류 조건과 같은 행에다가 입력을 하면 안 돼요. 같은 행에다가 입력할 때는 AND 조건으로서 연결고리가 이거나가 아니라 이거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인 경우에는 여기다 입력하되, 이거나로 되어 있으니까 또는 조건은 한 칸 밑에다가 여기 단에다가 해야 돼요. 35만 이상은 크거나 같다 3, 5 동그라미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연결고리 체크하셔서 혼돈 안되게 AND 조건일 때는 같은 행, 또는 조건일 때는 한 칸 밑에 잘 입력하셔야 돼요. 이 조건 범위 지정에 대한 배점이 20점 차지합니다. 20점. 자, 조건 범위 지정 끝났고요. 추가적으로 데이터 필드 제한이 없어요. 이 케이스는. 그러면 복사 위치 B18셀에 나타나도록 하라 이렇게 돼 있으면 고급 필터는 입력 데이터에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만 걸러내는 거예요. 해당 B2에서부터 H10까지요. 추가한 11행은 빼고 B2에서부터 H10까지를 블록 지정한 다음에 데이터 탭의 정렬 필터에서 고급을 선택합니다. 고급 필터 대화상자 실행되어지면 결과는요, 현재 위치 아니고 다른 위치에 복사로 하고, 그 다음에 조건 범위 입력란 마우스 포인트 클릭한 다음에 밑에 있는 B14에서부터 C16을 블록 지정하세요. B14에서부터 C16. 그 다음에 복사 위치 입력란 클릭한 다음에 복사 위치는 B18입니다. B18 셀 선택하고요. 그리고 확인 클릭 하게 되면 해당 범위의 조건 만족하는 데이터는 8개 데이터 중에 4개, 분류가 통계 분석, 이거나 통계 분석인 거 3개와 통계 분석이 아니지만 수강료가 35만 이상인 파이썬 딥러닝까지 해서 4개 과목 강좌가 조건 만족해서 걸러졌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작업 목표와 찾기와 고급 필터 문제 풀이 80점 몇 점 풀이했고요. 다음 3작업이 정렬 및 부분화 문제로 출제가 되어졌어요. 자, 이 작업은 고급 필터 반드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목표와 찾기 또는 표서식 유형 둘 중에 하나가 나와요. 고급 필터 반드시 나오고요. 그 다음 3작업 문제 유형은 정렬 및 부분합 또는 피벗 테이블 문제 유형 둘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 금년도 2022년은 홀수 1월, 3월, 5월에 정렬 및 부분합이 나왔고요. 2월, 4월에 피벗 테이블이 나왔어요. 자, 홀수 짝수 그러면 반드시 해당 2작업과 3작업 문제 유형이 홀수 짝수월이 반드시 다르게 나오느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데 일반적으로는 퐁당퐁당으로 나오고 있다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완벽하게 여러분들
A 등급을 받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3작업도 정렬 부분합 외에 피벗 테이블도 연습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3작업 정렬 부분합이 훨씬 쉬워요. 피벗 테이블보다. 1작업 시대 B4에서부터 H12 영역을 복사해서 3작업의 B2에서부터 모두 붙여넣기 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자, 1작업의 선택 범위 영역 요거 B4에서부터 H12니까 복사한 다음에 이번엔 3작업 시트에 B에다가 모두 붙여넣기 하고요. 연럽이 좁은 CD 경계선 더블 클릭, EF 경계선 더블 클릭, FG 경계선 더블 클릭, HI 경계선 더블 클릭 이렇게. 다음 조건 1. 부분합 출력 형태처럼 정렬하고 부분합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출력 형태를 살펴봤을 때 다른 열에는 없는데 행이 추가되어 있는 열. 요게 분류입니다. 분류열에 보면 통계 분석 티귿, 자격증 지읒, 그 다음에 데이터 사이언스 디귿 이렇게 돼 있어요. 티귿 지읒 디귿 순으로 돼 있으니까 기억 순입니다. 내림사순으로 정렬돼 있어요. 분류 기준으로 내림사순 정렬돼 있어요. 부분합 구하기 전에 선행대로 반드시 정렬해야 돼요. 그래서 분류를 기준으로 내림사순 정렬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류를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의 정렬 필터에서 희역기역 눌러주도록 할게요. 눌러서 통계 분석 자격증 데이터 사이언스. 잘못해서 기역기역을 눌렀어요. 안 맞잖아요. 반대네? 희역기역 눌러주면 되죠. 자, 정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조건을 따라서 부분합을 꼭 2개 구하는 걸로 요구되어져요. 이 순서 따집니다. 순서대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첫 번째 강자명의 개수, 두 번째 신청인을 평균. 먼저 강자명의 개수 구하기 위해서 위에 데이터 탭에 윤곽선 그룹에서 부분합을 클릭합니다. 윤곽선 그룹에서 부분합을 클릭합니다. 부분합 대상자 실행되면 그룹할 항목은요, 정렬했던 기준, 분류 기준을 정렬했기 때문에 그룹할 항목을 분류로 바꿔줘야 돼요. 반드시. 정렬했던 기준으로 바꿔줍니다. 분류 기준으로 정렬했으니까 분류로 그룹할 항목 설정을 바꿔주고, 그 다음에 강자명의 개수, 적용 함수는 개수예요. 적용 함수는, 그래서 함수는 개수로 하고, 그리고 부분합 계산 항목은 강자명만, 기본 체크되어 있는 수강료 체크 해제하고 강자명만. 그래서 첫 번째 부분합 대화상자 설정 결과는 그룹할 항목 분류, 사용할 함수 개수, 부분합 계산 항목 강자명으로 하고 확인. 첫 번째 부분합 끝났고요. 다시 한 번 더 부분합을 누르세요. 윤곽선 그룹에 부분합을 눌러서 두 번째 부분합 적용은, 자, 실행된 부분합 대화상자가 첫 번째 부분합 설정 상태로 뜨기 때문에 그룹할 항목 분류 그냥 두고요. 사용할 함수는 문제 조건에 두 번째는 신청 인원의 평균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분류 사용할 함수는 평균으로 수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부분합 계산 항목으로서는 신청 인원만 체크합니다. 신청 인원만 체크하고, 주의사항요, 두 번째 부분합 구할 때는 반드시 이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체크를 해제하셔야 돼요. 해제해야지 앞서서 구했던 부분합 유지하면서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요게 주의사항입니다. 두 번째 부분합 구할 때는 새로운 값으로 대치 체크 박스를 체크 해제합니다. 됐고요. 나머지 윤곽 지워라. 윤곽 지우는 거는 윤곽선 그룹에 그룹 해제를 펼치 모드 누른 다음에 요 목록에서 윤곽 지우기를 선택하면 앞에 있는 이 윤곽이 뚝딱 지워졌어요. 됐죠?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 맞게 작성을 했어요. 요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3작업 풀이 끝났어요. 80점 몇 점입니다. 다음 4작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작업은 그래프 작업인데요. 100점 차지하는데, 첫 번째 차트 종류는 묶어세라 막대형밖에 안 나와요. 1작업 시트 이용하여서 작성하래요. 그러면은 저기 밑에 출력 형태에 요 가로 항목과 범례 이용해서요, 데이터, 이 차트 데이터, 차트 작성에 사용된 데이터를 뽑아요. 차트 작성에 사용된 데이터를 선택합니다. R 러닝 머신 강자명이네요. 엑셀 통계 바로 밑에 있고, 파이썬 딥러닝 요게 건너뛰기 됐다, 그죠? 파이썬 딥러닝 8개 데이터 중에 꼭 2개가 빠져요. 그래서 6개만 선택을 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문제 유형이 빅데이터 기사 실기 빠지고, 다양선형 모델 분석과 R 데이터 분석과 CGL 분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강자명 중에 빅데이터 기사에 대한 2과목만 빠지는 걸로 돼 있어요. 3가지의
차트 데이터 선택 오류 방지하는 세 가지 규칙. 첫 번째, 차트 작성에 사용되는 데이터의 표 머리글을 반드시 포함시켜라. 지금 강자명을 기준으로 데이터 선택하고 있으니까 강자명도 포함시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연속 범위는 하나의 꾸러미로 묶어라. 연속 범위는 한 꾸러미로 묶어라. 네. 그러면 강자명 요렇게 R 러닝 머신 엑셀 통계까지가 첫 번째 꾸러미로 선택이 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열 단위로 선택하지 말고 행 단위로 선택하라. 그래서 그 다음 선택을 밑으로 내려가지 말고요, 오른쪽으로 갑니다. 오른쪽으로 가려면 범례를 확인하셔야 돼요. 수강료와 신청 인원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수강료 신청 인원 요렇게, 요게 두 번째 구름이. 그리고 빅데이터 기사 건너뛰고 파이썬 딥러닝, 그리고 파이썬 딥러닝의 신청 인원과 수강료, 그 다음 빅데이터 실기 건너뛰고 나머지 구름이 해서 요렇게 6개 구름이가 선택 대상입니다. 파악한 이 범위를 순차적으로 선택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자명부터 엑셀 통계까지 블록 지정하고, 떨어져 있는 셀 가치 선택은 왼손으로 컨트롤 키를 누른 채 신청인은 수강료, 빅데이터 필기 건너뛰고요, 파이썬 딥러닝, 파이썬 딥러닝의 신청인원과 수강료, 그리고 빅데이터 기사 건너뛰고 요 세 가지, 그리고 같은 행단위 신청인원과 수강료 선택을 하고, 자, 쉽게 풀이 방법 알려드릴게요. 문제 조건에서 보게 되면은 해당 그 다른 시트에 차트 시트 사용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F11키를 누르면 쉽게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F11키 누를게요. F11 기능키를 딱 누르게 되면 현재 시트 앞에 차트 시트가 뚝딱 삽입돼요. 현재 시트 앞에 뚝딱 차트 1이라는 시트가 삽입됐는데, 자, 세 번째 조건, 위치, 새 시트로 이동했어요. 그리고 시트 이름을 4작업으로 바꾸래요. 차트 1을 더블 클릭한 다음에 제4작업으로 이렇게 수정을 하고요. 그 다음 문제 조건에 보면은 출력 형태 아래에 주의라고 해가지고요, 시트명 순서도 1작업, 2작업, 3작업, 4작업이 되도록 하라 이렇게 요구되어져요. 그러면 이 4작업 시트를 3작업 시트 뒤로 수동으로 마우스로 꾹 눌러가지고 끌어가지고 옮깁니다. 이렇게 해서 1, 2, 3, 4작업 순서가 되게끔 하고요. 자, 조건 세 번째까지 끝났고요. 네 번째 조건으로 넘어가서 차트 디자인 도구, 차트를 선택해야 돼요. 차트를 선택해야 위에 차트 도구 숨김 탭이 떠요. 차트 도구의 디자인 탭요. 차트 도구 디자인 탭에 차트 레이아웃에서 빠른 레이아웃 눌러가지고 꼭 레이아웃 3 스타일 1 요구를 해요. 그러면 빠른 레이아웃 11개 종류 중에서 세 번째 레이아웃 3 선택하고, 그 다음에 차트 스타일 1 선택하면 됩니다. 네 번째 조건 끝났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영역 서식, 차트 영역, 글꼴 굴림의 11포인트로 알아. 차트 선택하고요. 홈 탭에 글꼴 그룹에서 글꼴을 서체, 굴림 입력하고 엔터키 누르세요. 그리고 크기 11포인트, 11로 수정하세요. 11 입력하고 엔터키. 굴림의 11. 최우효가 질감의 분홍 박엽지, 차트 제목 옆에 마우스 포인트 위치해서 차트 영역이라고 뜨는 상태에서 더블 클릭하세요. 따닥. 차트 영역 서식 작업창 뜨면 채우기, 깡통에 채우기 펼치고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 선택한 다음에 요 질감의 종류요,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 선택하고 질감의 종류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목록 중에서 분홍 박엽지는 네 번째 줄에 세 번째 열에 있습니다. 분홍 박엽지 선택을 하고요. 그림 영역 채우기 흰색 배경일, 이 그림 영역 클릭한 다음에 채우기, 단색 채우기, 색깔의 종류는 테마색 첫 번째 거 흰색 심표 배경일. 여섯 번째, 제목 서식, 차트 제목의 내용부터 먼저 문제 출력 형태 참조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제목의 내용을 수정합니다. 데이터 사이언스 및 통계 분석 신청 현황이라고 수정하고 테두리를 선택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글꼴에 대한 조건 불변입니다. 요구 조건이 불변이니까 글꼴은 홈 탭에 글꼴 서체는 굴림 돼 있고요. 굵게 적용해 눌러주면 되겠고, 가진하게 크기 20 고정입니다. 꼭 13.2니까 수정 20으로 수정하고 엔터키. 채우기 흰색 심표 배경 1. 차트 제목 서식에
채우기에 단색 채우기 선택을 하면 앞서서 그림 영역 흰색 심표 배경을 적용했기 때문에 네, 안 바꿔줘도 돼요. 그 다음에 테두리 설정은 테두리 섹션을 펼쳐요. 테두리 섹션 펼쳐가지고 실선 선택하시고 추천입니다. 색깔을 검정으로 설정하신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6번째 조건 끝났고요. 다음 7번째 네 가지 조건. 첫 번째, 신청 인원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시 기능 꺾어 선정 그리고 보조축 지정하라. 두 개 계열 중에서요, 선택하기 쉬운 거 막대, 주황색 막대에서 마우스 오른지부터 바르와이 메뉴에서 계열 차트 종류 변경 선택, 차트 종류 변경 대화 상자에서 콤보 섹션에서 콤보 선택된 상태에서 문제 요구 조건의 대상 계열은 신청 인원, 신청 인원의 차트 종류를 표시 기능 꺾어 선정으로 바꾸래요. 네. 신청 인원의 차트 종류 펼치 버튼 꺾어 선정이 네 번째 거, 표시 기능 꺾어 선정 그리고 보조축 지정하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보조축 체크 하시고 확인 됐고요. 그 다음에 계열은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표식은요 꺾어 선정을 선택하세요. 꺾어 선정, 꺾어 선정을 선택한 다음에 위에 깡통 선 옆에 표식 있어요. 표식 펼치고 표식 옵션 펼친 다음에 기본 제공을 선택하려고 형식의 종류에서 모양 세모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본값이 동그라미니까 요 목록에서 세모로 바꾸고 크기값 5인데 10으로 꼭 요구를 수정하게끔 요구를 해요. 10 입력하고 엔터키 누르시면 됩니다. 표식에 대한 조건 끝났고, 레이블 값을 표시하라 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출력 형태를 봐야 되는데 꼭 한 개만 추가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2525명 엑셀 통계 항목에 신청 인원 2325명만 표시되게끔 요구 되니까 꺾어 선정에 요 엑셀 통계 것만 한 번 더 선택해서 요것만 선택이 되게끔, 그리고 차트 도구 디자인 탭에 차트 요소 추가해서 데이터 레이블 문제에서는 위로 돼 있어요. 위쪽 데이터 레이블 위쪽 하면 2325 됐죠? 이렇게 됐고, 그 다음 눈검선 선 스타일 파악은 반드시 요구됩니다. 해당 수평 눈검선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오른쪽 단으로 가서요 선을 실선으로 하고요.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서 파선은 대시 종류에서 네 번째 거 파선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출력 형태 참조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세로값 축의 최소값 하이펀 그 다음에 5만 단위 최대값 45만 수정사항이 없어요. 근데 여기 축에 선이 안 보이는데 여기는 실선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 실선으로 되어 있으니까 해당 세로값 축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축서식 작업창에서 선을 실선으로 선택하세요. 선을 실선으로 선택하면 실선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밑에 가로 항목도 마찬가지 R 머신 러닝 선택하고 선을 실선으로 하세요. 그리고 보조 세로값 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조 세로값 축에서 최소값은 0명으로 돼 있네요. 저희는 0명 돼 있네요. 수정사항 없고, 간격이 1000명인데 500명이니까 수정사항이 있고, 여기 선도 마찬가지 실선인데 저희는 없으니까 안 보이니까 여기 보조 세로값 축 선택하고 그 다음에 선을 실선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막대 그래프 선택해서 축 옵션에서 주 단위 바꾸는 거는 축 옵션에 단위 주를 500.0을 1000 입력해서 1000으로 하고 엔터키 눌러주면 0명, 1000명, 3000명 이렇게 바뀌었어요. 자, 그 다음에 출력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 해당 이 막대 그래프의 너비가 넓어요. 막대 그래프를 선택한 다음에 해당 데이터 계열 서식에서 간격 너비가 219인데 80으로 수정하세요. 80 입력하고 엔터키 하게 되면 문제 출력 형태와 그의 각기의 수정이 완료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조건 7번째 조건까지 끝났어요. 주기적으로 답안 저장하고 전송하세요 라고 그 요구가 되어질 겁니다. 그러면
답안 저장 버튼 이렇게 누르시고 그 다음에 답안 전송 네, 주기적으로 얘를 해줘야 돼요. 최종적으로 답안 전송되어진 결과치로 채점되어진다. 주의사항입니다. 중요하죠. 네. 자, 다음으로 8번째 조건으로서 법내명 변경하라. 출력형태 참조해서 이렇게 법내명을 확인해보면 이렇게 네, 수강료 단위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는 두 줄로 돼 있을 거예요. 수강료 단위가 요거를 법내 선택 마우스 오렌지 버튼 데이터 선택을 선택합니다. 데이터 선택에서 데이터 원본 선택 대화상자 실행되면 수강료 단위를 선택하고 편집 버튼 눌러요. 그리고 계열 이름을 직접 입력합니다. 수강료 갈로 단위 (1) 갈로 닫기 직접 입력하고 확인. 수정됐죠? 최종 확인 됐고, 그 다음에 9번째 조건. 9번째 조건은 도형 모서리 등본 사각형 설명서 고정입니다. 삽입해서 출력형태 같이 입력해. 최대 신청 인원 이렇게 처리하라는 부분인데, 자, 삽입 탭에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서 도형을 선택하세요. 비활성화되어 있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 간혹 계시는데, 차트가 선택이 안 돼 있으면 얘가 비활성화돼요. 차트를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야 얘가 활성화돼요. 일러스트레이션에서 도형. 자, 순서 설명서의 두 번째 거 모서리 둥근 사각형 설명서 선택. 출력 형태를 보고요. 네, 눈대중으로 가늠해가지고 한 여기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너비가 이 정도 네 놓으세요. 내용 입력하세요. 최대 엔터. 신청 인원 입력하고요. 자, 차트 영역에 삽입된 도형이기 때문에 해당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홈 탭의 글꼴을요, 영역 서식에 대한 조건에서 네, 차트 영역은 글꼴 굴림 11로 되어 있으니까 이 글꼴로 수정합니다. 그래서 굴림에 11포인트, 굴림에 11로 수정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알아서 하라. 출력 형태와 같게. 자, 글자 색깔 검정으로, 그리고 채우기 색깔 흰색으로, 그리고 수평 수직 가운데 정렬 이렇게 해주고, 마지막으로 요 노란색 조절점 요거 가지고 뾰족한 부분을 네, 문제 출력 형태와 같게끔 이렇게 네,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어요. 자, 최종적으로 완성되어진 결과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차트 작업 100점 차지합니다. 자, 이상으로 2022년 5월달에 진행된 1교시 문제 A형 풀이 마쳤고요.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많은 도움 되시기 바라겠고, 꼭 좋은 성적으로 합격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 정보박사였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